번째 경기 PSV 대 페예노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호벤은 16강에서 엑셀시오르를 잡고 8강에 왔다. 이번 시즌 개막 이후 꾸준하게 리그 선두를 질주 중인 팀이고 챔스에서도 24강에 진출하며 유벤투스를 만나게 됐는데 컵대회 우승도 노리고 있다. 비록 지난 주말 2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네이메언과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리버풀전을 승리하는 등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다. 룩 데용과 페피 등 리그 최정 상급 스트라이커 듀오가 있고 사이바리와 바카요코 등 측면 전력도 좋다. 페예노르트는 챔스에서 24강 플레이오프에 올라 밀란을 만나게 됐다. 부상자 이슈로 시즌 내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두 개의 컵대회에서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단 스탱스와 제루키 등이 부상으로 빠진 건 아쉽다. 황인범과 밀란보 등이 원정에서 호벤의 중원과 맞서야 한다. 호벤의 승리를 본다. 황인범이 돌아온 페예노르트지만 제루키와 스탱스 등 나머지 2명의 주전 중앙 미드필더진이 부상 중이기에 슈오텐과 비어만이 나설 홈팀 상대로 중원의 열세가 유력하다. 중원의 안정적인 우위 속에 경기를 서서히 지배할 것이고 페피와 데용, 사이바리가 문전 앞에서 기회를 노릴 호벤이 승리하고 준결승으로 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코번트리 대 리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코번트리는 직전 경기에서 스완지를 잡고 순위를 끌어올렸다. 원정이었기에 고전이 예상됐는데 심스와 토마스 아산테 등 선발 공격수로 나선 2명의 선수가 모두 골을 터뜨렸다. 토마스와 리암 키칭 등 중앙 수비수들의 안정감 있는 수비도 승리의 힘이었는데 그라임스가 중원에서 확실하게 지원하는 모습이었다. 리즈는 지난 주말 믿기 어려운 대승을 거두며 선두를 지켜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벌리, 선더랜드 등의 추격이 거센 챔피언십인데 최근 4경기에서 3승을 따내며 자리를 유지 중이다. 특히 카디프 상대로는 7골을 폭발했는데 피로에의 멀티골을 비롯해 공격진에 나선 모든 선수가 골맛을 봤다. 화려한 공격진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조 로동과 안파두가 버티는 수비 라인은 4경기 연속 클린시트에 성공했다. 리즈의 승리를 본다. 코번트리가 최근 4연승을 달리며 리그에서 가장 길게 연승 중인 팀인 건 맞지만 리즈의 강력한 수비를 넘긴 어렵다. 사카모토와 심스가 주도할 홈팀의 공격에 맞서 다나카와 로스웰이 상대의 침투를 저지할 것이고 피로에와 제임스가 기회를 해결할 리즈가 승리하고 1위를 지킬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쾰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실질적인 결승으로 불린 16강전 원정 경기에서 미넨을 잡고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우승을 노리고 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36개 팀 중 6위를 기록하며 16강에 직행했는데 분데스리가와 챔스, 포칼에서 모두 우승을 노리고 있다. 분데스리가 팀들끼리 붙는 다른 팀들과 달리 2부 팀을 만나기에 대진운도 좋다. 다음 라운드가 볼프스 원정이지만 최근 흐름이 좋고 여러 대회 우승을 노리기에 정상적인 선수 기용을 할 것이다. 쾰른은 16강에서 헤르타를 잡고 8강에 진출했다. 분데스리가에서도 늘 중위권을 유지했던 팀이지만 강등으로 내려간 2부인데 이번 시즌 함부르크와 포르투나 등을 제치고 리그 1위를 유지 중이기에 승격 가능성도 높다. 리그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다운스를 중심으로 케인츠와 마르텔의 역습으로 강팀 사냥에 나선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본다. 사우디 이적이 유력했던 스트라이커 빅터 보니페이스를 지켜내며 전력 유지에 성공했기에 홈에서 문제없이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그라니트 자카와 안드리히의 수비 지원 아래 피르츠가 수비 부담 없이 팀의 공격을 이끌 것이고 슈크와 보니페이스 등이 안정적인 마무리를 보여줄 레버쿠젠이 승리하고 이 시즌 연속 포칼컵 준결승으로 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스트라스부르 대 앙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32강에서 하브리그 팀 상대로 원정에서 고전했지만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고 올라왔다. 그리고 후반기 재개된 리그에서 착실하게 승점을 따내며 분위기를 탔다. 릴과 툴루즈 등 쉽지 않은 팀을 제압했고 2위인 마르세유에도 패하지 않았다. 안드레이 산투스와 디아라 등이 중원에서 팀의 중심을 잘 잡아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엠마뉴엘의 마무리가 좋았다. 앙제는 하브리그 팀인 케빌리에 승리하고 16강으로 왔다. 리그앙에서는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는데 컵대회에서 선전 중이다. 그러나 강등권과 격차가 크지 않기에 원정 일정에서 무작정 전력을 다하긴 부담이 있다. 주말에 있을 마르세유와의 홈경기를 위해 어느 정도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버티기로 임할 수 있다. 스트라스부르의 승리를 본다. 앙제도 쉽게 물러서진 않겠지만 홈경기력이 빼어난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원정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다. 또 홈팀이 두쿠레와 모레이라 등 최종 수비의 안정감이 크게 올라온 것도 감안해야 한다.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고 산투스와 디아라가 중원을 장악하며 분위기를 가져올 스트라스부르가 승리하고 8강으로 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레가네스 대 레알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가네스는 16강에서 세 군 다 최강인 알메리아를 잡고 8강에 진출했다. 그러나 8강에서 스페인 최강인 레알을 만나는 험난한 일정이다. 아틀레티코 상대로 승리하는 등 후반기 페이스가 좋긴 하지만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라요에 패했다.
센터백인 곤잘레스가 퇴장당한 여파가 있었다. 그래도 이번 레알전이 홈 경기기에 강점인 수비 위주로 나서며 승부를 90분 이후로 보내려 할 것이다. 레알은 16강에서 셀타를 잡고 8강에 진출했다. 지난 주말 원정에서 에스파뇰에 패하며 아틀레티코의 승점 1점 차로 추격당하긴 했지만 챔스와 리그, 코파델레이 등에서 순항 중이다. 챔스 24강 플레이오프에서 맨시티를 만나는 악재가 생기긴 했지만 에스파뇰전 패배를 제외하면 최근 흐름이 좋다. 음바페가 팀의 에이스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고 돌아온 비니시우스가 호드리구와 함께 이 경기에 나설 수 있다. 레알의 승리를 본다. 레가네스가 최근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어느 정도 선전 중이지만 에스파뇰전 패배로 인해 경기 집중력이 크게 올라갈 레알을 90분 내내 막긴 어렵다. 또 주말에 아틀레티코와의 마드리드 더비를 앞둔 레알이기에 이 경기에서 빠르게 승부를 가르고 후반 주축 선수들을 교체시키려 할 것이다.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벨링엄과 호드리구가 공격을 주도할 레알이 승리하고 준결승으로 갈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AC 밀란 대 AS 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밀란은 16강에서 세리에 B 최강인 사수올로를 잡고 8강에 진출했다. 이태리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고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우승을 노리고 있다. 단 최근 흐름이 다소 아쉬운데 챔스에서 자그레브에 패하며 플레이오프로 추락했고 난적패의 노르트를 상대하게 됐다. 리그에서도 선두권과 격차가 큰 상황이기에 리그 우승이 어렵고 코파 이탈리아와 챔스에 집중해야 한다. 로마는 16강에서 2부 리그 팀인 삼프도리아를 잡고 진출했다. 시즌 초반 부상자 여파로 인해 리그 중하위권으로 추락했고 모든 대회에서 주춤했는데 최근 분위기는 좋다. 유로파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여정을 이어가고 있고 리그에서도 순위를 끌어올렸다. 도브비크의 확실한 마무리가 살아났고 펠레그리니와 디발라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고 있다. 접전을 본다. 밀란이 홈에 이점을 누리며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좋은 로마가 쉽게 상대에게 리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부상에서 돌아온 크리스탄테가 중원에서 코네와 함께 밀란의 공세를 막아낼 것이고 은디카와 훈멜스가 최종 수비를 책임질 로마가 90분 동안 패하지 않을 것이다. 스포츠 당첨의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